하면서 또한 우리가 오행에서 숫자가 16수, 27화, 38목, 49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이제 통일하는 건데 시작과 더불어 어떤 그 통일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한지족이 계기후야라 모두 그 후손이다. 석유환국하니 중이 부차서원이라.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뒤에 뒤에 환국본기가 있는데요. 태백일사에. 그럼 거기를 보면 이건 조대기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조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대기를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주석 4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석유환국이다 할 때 이하의 내용은 환국본기를 보면 조대기의 내용으로 삼성기 하의 첫 부분부터가, 첫 부분이라면 인류지조를 왈라반이시니 거기부터 지금 우리가 해온 이제 해석을 했던 처음부터 말이에요. 저는 그 조대기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삼성기 하의 첫 부분부터가 그 조대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대기는 수상서목에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조대기는 제가 삼성기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때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대진국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대진국의 유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고려로 가지고 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조대기를 저본으로 해서 그 이명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말기에 진역 6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진역 6기는 북의 노인이 쓴 규원사화의 저본이 된다는 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조대기라는 것은 우리 역대 왕조,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뭐 북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진국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석유환국하니 이것이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도 이게 나옵니다. 거기도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삼국 유사의 원본이 환국으로 돼 있어요. 1512년에 경주 부인 이계복이 간행한 그 정독본 삼국유사에도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씨류가 이것을 환인으로 변조를 합니다. 석유환인이다. 그리고는 경도제대 영인본이라고 해서 일본과 한국에 배포를 하는데요. 1932년 7월 21일 조선사 편수회 제6차 회의에서 최남선이 이 환국을 환인으로 고친 걸 보고서 이 천인의 망필이다. 아주 천박한 인간이 망령되이 글자를 고쳤다. 이렇게 통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환인으로 고칠 수 있는 그 조건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현이에요. 일현 스님이 그 밑에다가 아니 위재성냐라 이런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 주석 4글자를 달았어요. 재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환인으로 그 일본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걸 고쳤는데 이것은 환인이 아닙니다. 석유. 이것을 환인이라고 하면 완전히 신화가 돼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환국이 될 때 역사 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에 환인께서 처음에 이제 환인께서 환은 뭐 광명하다는 뜻이고요. 인은 이제 지도자다. 근데 이제 뒤에 환국본기를 보면은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인이라고 한다. 뭐 이런 뜻도 이제 있어요. 있고 또 인은 뭐 지도자로 보면 되고요. 광명의 지도자가 거우 천산하사 그 천산에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하늘 천자를 많이 써요. 왜냐?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천계라든가 천산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파내류산인데 하나님께서 천산에 거하사 득도장생하사 이건 이제 장생지도를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좋고 도를 얻어가지고 장생을 하셔가지고 거신무병하시며 거신이라는 것은 온 몸에 병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이 장생하는 이 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병이 없었어요. 신선은 병이 없어요. 대천선화하사, 이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을 대행해서 이 교화를 베풀었다 해서 이 천자 사상이, 천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대행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가 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천선화 속에서 이 천자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무병하시니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이 장수하는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기원전 6,000년 전후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그 에고, 자아가 폭발해요. 자아가 폭발하면서 이제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과학 문명이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장단점이 있다. 기원전 6,000년 전에 에고가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이 전쟁과 욕심과 이런 것을 부리게 되고 막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또 순수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계장력하여 사람들이 모두 일에 힘을 써가지고 자무기한이러라. 스스로 어떤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8번에 자무기한, 제가 뭐 KBS KBS 그 방송을 보니까 KBS 그 파노라마 다큐멘터리 2014년 9월 12일, 13일 방영이 됐는데요. 1만 년 전쯤 빙하기가 끝난 직후 몽골 지방이 현재 한반도처럼 여름 장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겨울에 동토가 되는 바이카로 지역 역시 비옥한 땅이었다. 환국이 자리했던 바이카로 지역은 그 당시 기후가 온난하여 인류가 황금 시대를 열 수 있는 최적의 기후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그 시베리아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전혁서환인, 이게 이제 삼성기 상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대 안팎연 환인, 2대 혁서환인, 그 다음에 3세 고시리 환인, 4대 주우양 환인, 5대 석재임 환인, 6대 구울리 환인, 그 다음에 구울리 환인까지를 전해서 어디에 이르렀냐? 7세 지위리 환인까지 이르렀다. 지위리 환인까지 이르르니 이제 호괄 단인이라. 그 지위리 환인을 단인이라고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환국이라는 것은 3301년 동안 영년이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3301년인데 환인은 7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3300 나누기 7을 하면요, 한 45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평균 환인 한 명이 450년을 다스렸느냐. 이거는 7개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지만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실제로 환인이 통치를 했고 환인이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오랜 기간을 통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기의 운하대. 그래서 이제 고기는 이 환국본기를 보면은 이게 삼성밀기예요. 삼성밀기에 이르되 파네류지산하에, 이게 파네류지산이 천산입니다. 자, 10번 파네류산을 보면은 한치운의 해동역사 제28 풍속지에 우리가 천은 하늘을 파네류로 읽는다. 우리는 지금 하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발음이 되기 전에는 이 파네류로 읽었어요. 파네류. 그러니까 이제 파늘이라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하늘로 바뀌었어요. 이 파네류가 하늘을 소리 나는 대로 그 당시에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네류지사는 천산이에요. 천산 아래에 요 환인시지국한이, 환인시의 나라가 있었는데 천의 이동지지를, 천해라는 것이 이게 바이카로예요. 바이카로의 그 동쪽의 땅을 역칭 파네류지국이라, 또한 파네류국이라고 불렀다. 자, 이 천해라는 것이 바이카로가 이게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데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366개의 강줄기,
또는 360개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이 바이카로에 물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천일생소하는 지구의 어떤 그 자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이칼의 뜻은 여러 설이 있지만 이 바이가 샤먼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샤먼의 호수다. 그리고 인류가 탄생한 호수고 이 바이카로의 성분이 그 어머니의 그 양수와 비슷한 염도와 성분을 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어떤 이 바이카로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지광이 남북 오만리요. 그 땅의 넓이가 남북으로는 5만리고 동서로는 2만여리가 되었다. 강단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그 거리를 측량할 수 있는 자도 없었고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25사 중에 진서가 있어요.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서 하루 동안 가면 그게 100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만리는 말을 타고 500리를 가는 거예요. 천천히 500리를 가면 5만리. 말을 타고 200리를 가면은 2만리예요. 이것은 말이 가는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슨 줄자를 가지고 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웠어요. 거리의 개념을 그렇게 따졌던 거예요. 총원 환국이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환국이라고 말을 했고 나누어 말한다면 이것도 아주 삼성기 하에만 있는 거예요. 7명의 환인의 이름과 12환국, 분원죽, 나누어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르국. 이제 이 우르국이라는 것이 이룬 이 필라국. 그런데 환국 번개는 비나국으로 되어 있어요. 비나국, 필라국. 그리고 우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 중에 우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매구여국은 이룬 직구다국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10번째 산화바국.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이게 선패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선비국이겠죠. 이것은 필사할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선비국. 그런데 선비국은 1층 시위국이라고 한다. 근데 이 시위국이 실위예요. 집실자에다가 그 가죽이자. 몽골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실위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위국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통고사국. 이 선비국은 시위국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통고사국이라고 하는데 통고사라는 게 퉁구스예요. 그래서 이 사하린에서부터 저 서쪽으로는 예니세이강 그리고 이제 이 만주 북쪽에서부터 저 아주 추운 지방 시베리아 북쪽 끝까지 거기가 전부 그 퉁구스가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밀리국인이 12번째 합 12국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12국으로 나누었느냐? 우리가 천간과 10천간과 12지지가 있어요. 이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질서는 열로서 나타나고 땅의 질서는 12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12지지, 그 earthly branches라고 얘기하는데 12지지를 땅의 질서는 12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12환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4개 내지 5개의 그 나라는 비리국, 양운국, 뭐 구막한국, 그 다음에 그 우르국, 이런 그 수밀리국, 이런 그 나라들은요, 진서, 중국의 그 정사인 진서 사이전에도 이러한 나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25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천해, 하늘 바다인데요. 천해라는 것은 그 말 북해다. 지금은 북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바이카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7세하야, 7세를 전해가지고 영년이 공 3301년이었다. 그리고 혹은 63,182년이라 하니 이제 미지숙시라. 뭐 우리는 이제 330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301년. 3000년이에요, 3000년. 그럼 이제
3301년째 되던 해에 배달국이 건국이 됩니다. 배달국이 건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간지를 따져봤어요. 간지를 따져보니까 이 기원전 7197년이거든요. 환국 기원이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갑자년에 환국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달국이 기원전 3789년, 3879년에 건국을 하는데 배달국이 그 해도 갑자년이에요. 저도 그 처음 작년에 이제 따지다가 작년에 알았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환국도 갑자년에 시작하고 이 배달국도 갑자년에 시작을 했구나. 단군조선이야 뭐 무진년에 시작을 했죠. 환국지 말에 환국의 이제 말기에 그 당시에 이제 환국이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이제 서서히 좀 추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환국의 말기에 안파견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초대 환인의 이름도 안파견 환인이라고 했는데 7번째 환인은 지위리 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안파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통치자를 안파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시 삼위 태백하시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이제 하문을 해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았어요. 삼위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감숙성 그 돈왕시에 가면은 돈왕석굴이 있습니다. 돈왕석굴에서 맞은편에 있는 산이 그게 삼위산이에요. 저는 지금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삼위산을 돈왕에 있는 삼위산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태백산 이것은 백두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환단고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태백산은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금나라의 6대 장종이 1194년에 이 갑인년에 이 백두산 산신을 개천홍성제에 봉해줍니다. 개천홍성제라고 봉해줘요. 6대 금나라 장종이. 자, 7세 지위리 환인께서 삼위산과 이 태백산을 하문을 해서 살펴보시고 개가 이 홍익인간일세 모두가 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기셔가지고 수가사지요. 누구를 가히 가게 할 것이냐? 누구를 가히 거기로 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데 오가처말, 오가의 이 대부들이 오가의 그 경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오행사상이 있었어요. 뭐 배달국 시대엔 당연히 그 305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첨이라는 건 다 첨자예요. 오가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서자에 이것을 무식한 사람은 무슨 첩의 자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서자는 자식들의 마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서자부 족이에요. 자식들의 마을 서자부에 이 환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자에 대해서 그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석으로 한번 먼저 가보시죠. 서자. 당시에는 이건 이유립시설이에요. 제부, 제모, 서자, 서녀부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초창기에는 군혼, 무리를 지어서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군혼을 하다가 이제 대우혼, 한 사람 부부가 만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대우혼을 하기 전까지, 즉 군혼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인류의 생활 모습이었던 것 하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성인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어린애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 사회상을. 자, 뭐 지금도 그 중국 운남성의 모소족은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삼국유사야 그 박혁거세 조를 보면은 지금의 풍속이 중흥부는 위모하고 장복부는 위부하고 임천부는 위자하고 가덕부는 위녀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용겸인지하시고 용맹스럽고 겸해서 아주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지인용을 이걸 삼달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서오경 육아에서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서 간 거예요. 뭐 지인용을 삼달떡이라고 한다. 그 육아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 사상이 간 거예요. 상유이여 역세이 홍익인간하시니 자 홍익인간으로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홍익인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광명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간 마음의 광명을 그 열어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데 뜻이 있었다. 세상을 그렇게 한번 그 광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가견 태백이 이지라 가히 이 백두산 태백산에 보내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백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마음을 광명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산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수 천부와 인 삼종하시고 여기서 천부는 천부경이라고 봐야죠. 천부경과 도장 세 종류를 주었어요. 도장을 주었다는 것은 정통에 대한 증표입니다. 이응치괄, 인은 인할잉자예요. 인하여 조칙을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여금이라는 건 당금에 이런 뜻이에요. 당금에 인물이 업이 조안이니 사람과 만물이 업이는 이미 업자 이미 이자예요. 이미 거의 완전하게 지어졌으니 군은 그대군자로 봐도 좋고 임금이라고 봐도 좋고 여기서 뭐 이제 그대라고 보죠. 왜냐하면 환인 천재가 환웅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대는 물석 권로하고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솔중 삼천이 왕하야 이 3,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무리 3천을 거느리고 가서 자 3천이라는 것은 3 곱하기 1000인데요. 3이라는 것은 38목 시작하는 수예요. 그 우리 아주 그 상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1000이 있어요. 음수의 분열은 그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으로 시작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이것이 매듭을 짓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리 3천을 거느리고서 가서 개천 입교하야. 자, 하늘을 열어서 가르침을 세우고 자,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단군이 나라 세운 때를 개천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오신 때 그것이 개천이에요. 그리고 개천이라는 것은 저 신시본기에 견왕 이세지위 개천이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개천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개천, 개지, 개인이라는 말이 그 신시본기에 나옵니다. 제세이화하야 제세이화. 자,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는데 뭐를 가지고 다스리고 교화하느냐? 요 앞에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광명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해서 위 만세자손지 홍범야오다. 이 만세자손의 큰 법을 삼을지어다. 홍이라는 건 크롱자고요. 범은 법범자예요. 대법을 삼을지어다. 시에유 반고자. 당시에 저 중국의 시조라고 말하는 그 반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고 씨가 호기술하야. 이 반고 씨는 아주 기이한 술법을 좋아했어요. 욕분도이왕하야. 길을 나누어 가고자 해서 청을 했어요. 저도 한 무리를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허지하시니라. 이에 허락을 하시니라. 그래 너도 가라 이거죠. 그래서 반고 씨는 수적 제보하고 드디어 숫자예요. 이 재물과 보배 이런 걸 아주 쌓아가지고 솔 10간 12지지 신장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아니 반고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 신장이면은 귀신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장을 신을 부리는 책임자, 그러니까 십관과 십이지를 가지고 그 신명들을 부리는 그런 책임자를 거느리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십관과 십이지라는 것이 이게 도수를 부리는 어떤 그러한 부호였구나 이제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신을 부리고 신을 다루는 그러한 이게 그 부호구 문서였다. 십관과 십이지를 활용해서 신명들을 부리는 그러한 그 뭐 장군이라 그러면 어색하니까 그런 벼슬 책임자를 거느리고서 공공이라는 것은 기물을 만드는 전문가예요. 유소 집을 짓는 전문가예요. 유묘 농사를 짓는 전문가예요. 유수 불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은 뭐 도야공이라고 볼 수 있고, 유소는 건축공 또는 영선공, 유묘는 종묘공, 씨 뿌리는 전문가, 유수는 발화공,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전문가들과 더불어 해는 함께 지 삼이산 남림동굴하야, 삼이산 남림동굴에 이르러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삼이산에 그 동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가도 전부 그 삼이산 맞은편에 있는 그런 도낭 석굴만 가잖아요. 지금은 전부 석굴이지만 거기에 그 석굴을 만들기 전에 혹시 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굴이. 그러면 거기가 삼이산 남림동굴이 되겠습니다. 이립위군하니,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딱 서가지고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재견이라고 한다. 그들을. 그 재견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견융족. 그래서 이 반고는 서융인 그 견융족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 반고 가한이라, 이 사람을 반고 가한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이 한이라는 것은 임금의 뜻이에요. 한. 우리가 징기스칸. 그래서 이제 한이 칸이 돼요. 칸.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해서 저는 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가한이라는 것은 아마 그 더 위대한 임금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시의 환웅이, 이에 환웅께서 솔중 삼천하사, 무리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제세행랑 군이라고 부릅니다. 강우 태백산정 신단수하 하시니,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니. 그런데요, 지금의 그 백두산을 가면은 꼭대기에는 나무가 살질 않아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렇게 산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는 산의 그 꼭대기도 정상도 이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라는 것은 삼신상제님께 그 천제를 올리는 제터가 있고 나무예요. 나무. 소도입니다. 여기가 소도.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정월달이 되면은 마을에 있는 당목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 이 나무를 통해서 하늘에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단수 할 때는 흑토변에 썼는데 이건 재단이란 뜻이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목을 쓰면 박달나무 단자가 되는데, 거기는 아마 그 주로 박달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앞에는 백산 흑수지간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가지고 삼신산이라고 불렀고요. 특히 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가장 신성한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거기가 수도냐? 아마 수도는 거기는 그 천재를 올리는 역할을 했고, 수도는 좀 더 내려가서 뭐 강가에 있든지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기 상에서도 백산 흑수지 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위지 신시오, 거기를 신시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이것은 삼신 상제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라는 개념이에요. 신시라고 불렀고 시위 환웅천왕야신이라, 이분은 우리가 환웅천왕이라고 부르나니라. 장 풍백우사 운사하시고, 풍백우사 운사는 풍백은 입법관이고 우사는 행정관이고 운사는 사법관입니다. 그래서 이 환웅천왕 밑에 3명의 집정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5의 집행기관이 있어요. 주곡, 우가는 주곡하고 주명, 마가는 주명하고 주형, 구가는 주형하고 주병, 저가는 주병하고 주선악, 계가 또는 양가는 선악을 주장했다고 하죠. 주곡은 농사, 주명은 명령의 출납, 주형은 형벌, 그 다음에 주병은 병 고치는 거고, 주선악은 윤리와 인문 교화, 또 천재를 지내고 이러는 것들은 선악을 주장하는 계가가 관장을 했겠죠. 이건 이제 오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305가 제도입니다. 이 305가 제도는 삼신오제 사상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삼신오제 사상에 의해 가지고 305가 제도도 나오고 삼왕오제도 나오고 고구려 백제 뭐 그 이전에 삼경오부제 전부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범주인간 360여사하사, 인간의 360여사를 주관했다. 삼일신고가 366글자로 되어 있고 참전개경이 366사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천도수죠. 1년의 주천도수. 제세이와하사, 세상에서 그 삼신의 근본 가르침인 인간의 마음에 광명을 여는 것으로 다스리고 교화하사 홍익인간하시니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 인간의 마음의 광명을 모두 밝혀 주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305가 제도를 보면은 주병이 없어요. 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에유 일웅 이로하야, 당시에 자, 하나의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하나의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웅과 호라는 것은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명칭이지 곰과 호랑이가 아니에요. 동린이 거러니 서로 이웃해서 살았더니 상기우 신단수하야. 일찍이 뒤 신시본기에는 항상 상자로 되어 있어요. 항상 그 신단수에 와서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신단수라는 것은 천재를 지내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장소였어요. 원하위 신계지맹이언을,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그 백성이 되고자 원하거늘 웅이문지왈, 환웅께서 듣고서 왈 가교야라. 아, 이 두 부족은 말이야, 웅족과 호족은 가르칠 만하다 하시고, 내 이 주술로, 이에 이 주술로서 주문을 읽는 그런 방법으로서 환골이신하실 때, 자, 뼈를 바꾸고 신을 옮긴다. 뼈라는 것은 육신이고 신이라는 건 정신이에요. 육신과 정신을 바꿀 때에 선이 신유정해로 먼저 삼신께서 내려주신 이 정해법으로, 정해법은 수련법이에요. 이유립 선생은 지감조식 금촉법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신유정해로 영하니 어떤 신령스러운 그런 체험을 얻게 하니, 이제 이 신시본기에 가면 득험영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득험영활. 그래서 하여튼 영활한 체험, 신령스러운 체험을 얻게 하니,
기해일주와 그렇게 하는 도구는 그 쑥 한 심지와 산 20매라 마늘 20개였다. 쑥이라는 것은 냉기를 제거해요. 냉기를. 그다음에 이제 마늘이라는 것은 이 벽사작용이 있어요. 예, 말을 쫓아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초서를 보면은 한무제가 파견을 했던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다가 기원전 121년에 마늘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 산이라는 것은 그럼 마늘이 아니라 달래가 아니냐? 달래는 야산, 마늘산자를 쓰는데 들야자 써서 야산 또는 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설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마늘로 보고 지나갈게요. 계지왈 경계하여 이르기를 입에 식지하고 이 너희자 무리배자요. 너희 무리들은 웅족과 호족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불견 일광백이라면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변득 인형하리라. 문득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얻는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태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곰과 호랑이가 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야만성, 인간의 본성을, 야만성을 벗기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그 주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주문수행이 수행의 뿌리입니다. 이 사진은 2012년 7월 달에 내몽골 자치구의 적봉시 오한기 흑룡구에서 발견된 5,3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3,300년 전에 그 도소, 어떤 그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남신상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묶어 올리고 반가부주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문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왼손 위에다가 딱 단전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수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견 일광 100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아라. 낙서의 45와 하도의 55수를 더하면은 우리가 100을 일원수라고 얘기하는데, 일원수라는 것은 생장염장하는 모든 기운을 간직한 완전수가 됩니다. 웅호 이족이, 아주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웅족과 호족 두 부족이 분명히 족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이 곰과 호랑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렇게 곰처럼 미련한 우리 참 후손들이 있습니다. 개득이 식지하고 모두 쑥과 마늘을 먹었어요. 얻어서 먹고서 기 371 이러니 372 21일. 이 7이라는 것이 하늘의 작용수가 3이고 땅의 작용수가 4예요. 그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런데 그 7을 생장성으로 3번을 반복을 하면 21일이 돼요. 그래서 27이라는 것은 또 불의 성수 아닙니까? 이치로한데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익히는 걸 3단계를 거쳐요. 21일이면 완전히 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행을 할 때는 21일 수도, 하여튼 7의 배수로 나갑니다. 네. 닭도요, 21일 동안 계란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묘하죠. 오리 같은 건 28일인가 그래요. 7의 배수로 나갑니다. 7이라는 것이 그런 그 완성이 되는 숫자고, 이제 그 배수로 나가서 수행을 할 때는 7의 배수로 합니다. 49일 수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웅은 능내 기하나야, 웅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어서 준계이, 요 준계는 사람인변에 온전전자를 쓴 전계 또는 참전계, 이 참전계를 준수해서 득의용, 앞에 나온 인형과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참모습을 얻었다. 인간다운 거동과 용모를 얻고 호죽 방만불능기하야, 이 호족이라는 것은 방탕하고 태만하고 능히 계율을 삼가지 아니해서 이 부득 선업하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선업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은 이성지 불상약이라. 이것은
두 부족의 성격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웅여자, 웅시족의 여자들이 무여위기, 여를 먼저 해석해요. 누구와 더불어 시집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걸 귀라 그래요. 누구와 더불어, 상대와 더불어 시집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매어 단수하에 매양 그 신단수 아래에서 주원 유잉이언을, 유잉을 목적으로 보죠. 임신을 할 것을 주문을 읽으면서 소원을 빌거늘 네 가화위하니, 이에 임시로 가는 임시로 그들을 귀화를 받아가지고 환족으로 삼아서 환족의 사람들로 하여금 3,000명이 왔잖아요. 여지위혼, 그들과 더불어 혼인을 하게 해서 회잉생자에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음에 유장하시니라. 이 환족의 핏줄로 입적을 시켰나니라. 환웅천왕이 조자개천으로, 환웅천왕께서, 조는 시초, 비로소 이런 뜻이에요. 처음 이 개천을 함으로부터, 아까도 개천이라는 말이 나왔죠. 견왕, 뒤에 한국본 신시본기에 있어요. 견왕 이세지위 개천이니 개천고로 능 창조 서물이니 시 허지동체해라. 이런 이제 개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하여튼 장소를 옮겨가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것을 개천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이 개천을 하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천절은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와서 배달국을 연 것이 개천이지, 단군이 나라 세운 것이 개천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생민시와 하실세, 요 생은 요 때는 낳을 생자가 아니라 기를 생자예요. 백성들을 기르고 교화를 베푸실 때에 연천경하시고 천부경을 풀으시고 강신고하사 삼일신고를 강론하사.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천부경은 뜻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삼일신고는 강론을 해요. 그래서 천부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삼일신고를 강론하사 대훈우중하시니라. 크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자시 이후로, 이로부터 뒤로 치우천왕이 벽 토지하시며 토지를 개척을 하시며, 우리 삼성기 상에서 회척청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청구의 땅을 넓게 개척을 했다. 이것이 이제 그 회대지간이거든요. 회수와 태산, 산동성, 안위성, 벽, 토지를 개척을 하시며 채동철, 구리와 철을 채취하시며, 자, 이제 금속 문명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동을 구리라 그래요. 우리 민족을 구리족이라 그럽니다. 구려라고 하는데 그 려를 리라고 발음해요. 고구려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구리입니다. 고구리. 그러니까 구려족이에요. 우리가 구리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리를 최초로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구리라는 말 속에. 그리고 쇠철자는 쇠금변에, 내가 오랑캐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동이 이자, 동이. 쇠금변에 동이 이자를 쓰면 그게 철의 약자예요. 그러면은 그 철을 최초로 채취한 민족이 우리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구리와 철을 채취하시며 연병, 무기를 재련해서 흥산, 산업을 흥기하시니 시의 구한이, 당시의 구한족이 개의 삼신으로 모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 민족은 삼신 하느님이라고 불러왔어요. 한 분의 하느님이지만 그분은 조화의 역할, 교화의 역할, 치화의 역할을 하십니다. 조교치 삼신이라 그래요. 모두 삼신으로 위 일원지조 하시니라. 한 뿌리에, 한 근원의 조상으로 삼으시니라. 주 소도하시며, 소도는 천재를 올리는 그 성스러운 장소예요. 8조 금법의 네 번째가 회소도자는 금고에 처한다. 그게 네 번째예요. 소도를 훼손한 사람은 금고에 처한다. 자, 주 관경하시며, 관경이라는 것은 관수 토경, 땅을 관리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나라를 관리하고 지키시며 주 책화하시며, 책화제도라는 것은 그 남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이 포로라든가 우마로서 이 배상하던 제도를 책화제도라 그래요. 여중의 일기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장일치죠. 만장일치제로 위화백하시며 화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신라시대 때 화백회의가 있었잖아요. 이 화백회의가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병지생쌍수하자. 지생쌍수는 이 지혜와 생명력을 함께 닦는다. 이것은 성명쌍수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명을 쌍수해서 위거전하시니라. 이제 거전이 어려운데요. 이 커발한이 된 전인이다. 그래서 이 거전은 제가 좀 주석을 달았는데요. 이 거라는 것은 이제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이 커발한의 커자예요. 마음의 광명을 밝혀 크게 완전한 사람이 된 건데요. 완전한 사람은 왜 한자가 아니라 온전 전자가 돼야죠. 이 거는 거발한의 거다. 그 저는 인변의 완전 전자. 이것은 저는 종인지 소자잖아. 이거 신시본기에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완전한 말을 쫓아서 능 통성이 성진야라. 본성을 통해 가지고 그 진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바라는 한자로는 이제 대원일이라고 번역하는데 삼신오제본기에 소위 거발한 자는 천지인 정일지호야라. 천지인을 하나로 정의하는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이 커바라는 삼신의 창조 독성이고 하늘과 땅의 창조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천지와 하나 되어 이를 회복했을 때 이제 전인이 되고 이 태일 인간이 되고 이 커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전은 뭐 태일 인간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시로 구한이 이로부터 이 구한족이 환인의 형제가 9명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구한족이 실통후 삼한 관경지 천제자하니 모두 다 실자예요. 그 삼한으로 영토를 다스리는 천자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는데 그분을 내호할 단군왕검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단군왕검이라고 이제 부르시니라. 자, 삼한관경 진한마한 번한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삼한이에요. 이 한반도 땅은 마한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북경 있는 곳은 변한이라 그랬어요. 번한. 그리고 이제 그 하얼빈, 장춘 여기를 이제 진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한마한 변한하면 그것은 뭐 경주에는 진한이 있었고 익산에는 마한이 있었고 저 김해에는 변한이 있었다. 그것은 중삼한 연맹체입니다. 북부여 시대 때 그 기준왕이 위만에게 쫓기면서 그 삼한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해서 기원전 194년에 그 마한 사람인 상장 탁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익산에 와요. 그 익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주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박사 악농건을 봉해가지고 진한을 다스리게 해요. 기원전 193년에. 그리고 좌대부 진환이라는 사람에게 이 김해를 다스리게 해요. 이때는 종주국이 단군시대 때는 진한이 종주국이었어요. 그런데 중삼한 연맹체에서는 마한이 종주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밝혔느냐? 단재호 신채호 선생이 전후삼한고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전삼한이라는 것이 단군조선이고 그리고 이 중삼한이라는 거 한 120, 30년 지속이 됐어요. 번한은 진한은 193년부터 기원전 57년까지 그 다음에 그 변한은 193년부터 기원전 그 39년까지 그리고 이제 마한은 기원전 194년부터 좀 더 오래 가죠. 밀기의 운호대. 이제 밀기라는 것이 이게 삼성 밀기입니다. 삼성 밀기의 운. 환국지 말에 삼성 밀기인데 그거 한번 요건 볼게요. 삼성 밀기이다. 주석을 한번 보세요. 이건 수상 서목 중에 하나이며 신라 10성 중에 한 사람인 저는 이 표훈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457년조 수상서목을 보면은 표훈 삼성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69년조를 보면 표훈천사 이 삼성밀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밀기, 삼성밀기는 신라 10성 중에 한 분인 이 표훈이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환국지 말에 유난치지 강족하야 정말 그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부족이 있어가지고 환지러니 걱정을 하였더니 환웅께서 내 이 삼신으로 설교하시고 이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이 전계로, 전계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 이걸 참전계라고도 합니다. 그것으로 업을 삼으시며, 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일삼는 일을 업이라고 합니다. 취중작서하사 무리를 모아가지고 맹설을 하게 해서 유 권징 선악지법, 권선징악의 법을 두시니 자시로 이로부터 미류 전제지지 하시니라. 비밀리에 이 벨전자 제거할 찐자, 제거할 제자, 그들을 베고 그들을 제거할 그런 뜻을 두시니라. 근데 잘못 오해하면요, 그럼 무력을 써가지고 그들을 제압한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무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야만성을 교화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에 조코불이라야, 당시에 그 족속의 호칭이 한결같지 않아가지고 그 웅족과 호족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속상점기러니 그 풍속이 오히려 점차 갈라졌더니, 갈래길 기자예요. 원주자는 위호요. 원래 그 흑산과 백수, 백산과 흑수,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있었던 원주민이 호족이에요. 그리고 신이자, 그리고 새로 두 번째 옮겨온 부족이 웅족이에요. 그런데 호성은, 호족의 성격은 기탐잔이나야 이 탐욕을 즐긴다. 그러니까 탐욕이 많고 잔인해요. 인정이 잔인해서 전사약탈하고 오로지 약탈을 일삼아요. 요 사는 일사자가 아니라 동사로서 일삼을 사자. 이 호족은 남권 부족이에요. 웅성은 여권 부족이에요. 웅족의 성격은 우팍, 어리석고 괴팍하고 자시, 스스로를 믿었다. 고집이 셌다는 겁니다. 나는요, 웅족과 호족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게 지금 남한과 북한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불공화조하니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니 수거 동열이나, 비록 같은 혈의 사나, 지금 그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됐는데요, 거주지가 나왔어요. 거주지. 그들의 거주지를 보면 땅을 반 정도 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거주지에, 같은 곳에 살지만 구익 소원하야 오래될수록 더욱 그 사이가 멀어져서 미상가대하며 서로 꿔주거나 빌려주거나 하지도 않아요. 빌릴 가짜, 뭐 꿔줄 대자, 불통혼과 혼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3회, 매사에 다 불복. 항상 불복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함미유 일기도야르라. 다 함자. 모두 그 길을 한결같게 하지 않았다.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다. 웅족과 호족은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지시하야 이때에 이르러 웅녀군께서 환웅이 유신덕하고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솔중 왕현할 이에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왕현, 배올 현자죠. 가서 뵙고서 이르기를 원사 일혈전하야, 원컨대 자 일혈전, 살 곳을 하사받아가지고 이리 신계지맹하노이다. 한결같이 그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 맹자는 맹서할 맹자가 아니라 그 백성 맹자로 주석에 달아놨어요. 하거늘 웅이 허지하시고 환웅께서 허락을 하시고 사지, 자 그들로 하여금 전접, 그 정할 전자예요. 살 곳을 정해주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해. 환족과 그 웅족이.
그래서 생자, 자식을 낳음에 유산하시고 이제 그 정착생활, 생산을 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고 정착생활을 하게 하시고 호는 종 불능전하야 호족은 끝내 개전, 고치지 아니해서 방지 사해하시니 사해는 아주 사방의 먼 곳으로 추방을 하시니 환족지흥이 환족의 흥함이 시차원하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라. 후에 유 갈고환웅하야 뒤에 18세 환웅 중에 10번째 환웅이 갈고환웅이에요. 갈고환웅께서 염농지국으로 염제 신농씨의 나라와 더불어 염제 신농씨의 나라는 그 8대 520년 또 다른 책에는 530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농의 한 뭐 5번째, 6번째 임금이 되겠죠. 염농지국으로 획정 강계하시고 강계는 국경을 그을 획자 확정 정할 정자 그어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농시인은 우리 조상인데 중국 땅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달국하고 또 국경이 생겼던 거죠. 수전이 유 자오지 환웅하시니 또 몇 번 전에서 이 자오지 환웅 14번째 치우천왕까지 이르시니 신용관절하사 이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은 아주 신이한 용맹이 관절하다는 것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고 절이라는 것은 끊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 이 동두철액으로 구리 머리와 쇠 이마 그러니까 이건 구리와 쇠를 가지고 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능작대모하시며 능이 큰 안개를 일으켰어요. 도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조구치, 구치는 광석을 캐는 채광기입니다. 채광기를 만들어 가지고 광석을 캐시며 주철작병하시니 철을 주조해 가지고 작병은 무기를 만드시니 천하대외지하야 천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세호위 치우천왕이라 하니 세상 사람들이 치우천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은 치우는 속원에 세속말에 뇌우대작하야 천둥이 치고 그리고 비가 크게 내려가지고 산하 개환지하라. 이 산하가 모두 바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장마 가져가지고 그냥 싹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개벽을 하고 개혁을 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치유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말에 뭘 뭐 치워라, 다 싹 치워버려라 하는 그 치우다라는 말이 이 치우천왕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우천왕이 견 염농지세 하시고 치우천왕께서 염제 신농씨의 나라가 이 쇠약해지는 걸 보시고 수포웅도하사 드디어 웅대한 포부를 품으시고 자주 기천병어서 천병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대행하는 병사예요. 천병을 서쪽에서 일으키시고 우자 삭도로 또 삭도로부터 진병하사 군대를 진격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삭도가 어디냐 하는 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거유 회대지간 하시고 회는 회수, 대는 태산이에요. 회수와 태산의 사이에 운거하시고 그러니까 태산은 산동성이고 회수는 안위성이에요. 그 하남성이고 이제 거기를 땅을 넓힌 거예요. 이게 이제 회척청구예요. 그 헌우지 이바에 황제 헌원이 제후로서 섰을 때 황제 헌원은 신농시의 나라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직부 탕록지하 하사 곧장 탕록의 들로 달려가서 북경 서쪽에 탕록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한 유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한 7, 80가지가 남아있어요. 뭐 치우 북채, 치우 남채, 치우 중채, 황제성, 헌원호 뭐 엄청 많습니다. 황제와 치우의 유적이 금헌원이 신지하시고 헌원을 사로잡아가지고 신하로 삼으시고 후에 견 오장군 하사 뒤에 이 오장군을 파견해가지고 서격 고신하사 서쪽으로 가서 제곡 고신씨 제곡 고신씨는 이게 그 황제의 증손자예요.
제국 고신씨를 쳐서 공을 세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치우천왕이 뭐 돌아가신 뒤에 그 뒤에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전설, 신화 이런 걸 기록한 책을 보면은 오장군하고 제국 고신씨가 전쟁을 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신을 처음에는 지명으로 봤는데 저는 뭐 그냥 제국 고신씨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색도로부터 진격을 했다 그랬는데 그 색도라는 것은 그 독사 방역이요의 색도수는 제 직계 진정부 기주 조강현 서북 30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하북성 조강현 이고 그 조강현을 지나는 생로하인 듯해요. 그래서 그 조강현이 그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이제 하북성이고 오른쪽이 산동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로하가 있는데 그 다음 그 지도를 보면 그 생로하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중국 지도에 그 색도라는 건 거기 같아요. 자, 시의 천하 정치하야. 당시에 천하가 정치라는 것은 그 세수로 나누어져서 대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유립 씨는 이 천하를 글자를 고쳤어요. 무슨 천하냐 이게. 우리나라는 배달국은 배달국대로 있고 요건 중국 땅이에요, 중국. 그래서 이 중국 땅이 중국의 이제 그 중심 무대죠. 북경 중심이에요, 북경. 북경과 탕록 중심. 거기가 그 세수로 정치했다는 거지 온 우리 배달국까지가 정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지금의 북경 중심의 그 땅이 그 세 그 부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대치를 해 가지고 탁지북에 탕록의 북에는 대요가 있었고 동요창이라고 동방에는 창일이 있었고 서쪽에는 헌원이 있어 가지고 황제죠. 자상이병으로 스스로 서로 이 무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욕전기승이 미하러라. 승리를 오로지 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자, 대요를 보면요. 이 배달국에서 십간 십이지의 술법을 배워가지고 후세에 전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대요작갑자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십간 십이지는 대요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면은 십간 십이지는요. 환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환국 말에 그 중국 민족의 시조인 반고씨가 저 돈왕시 3위산 남림동굴을 갈 때 십간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환국시대 때부터 십간 십이지의 그런 그 철학이 있었어요. 동유창이라고 동쪽에 창일이 있어요. 자, 창일은 이 배달국에서 상형문자 한자의 원형을 배워서 후세에 전한 인물인데 그래서 후세에 중국 사람들은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창일이 만들었다 그래요. 후세에 조자 성인이다. 또 서성이다. 또는 사문비조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초의 헌원이 처음에 헌원은 황제예요. 황제 헌원이 초후기어 치우하니 치우천왕보다 조금 초라는 건 조금 초자예요. 조금 뒤에 일어났으니 치우천왕보다 15년 늦게 일어납니다. 15년. 치우천왕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니 매전 분리하야.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분리해요. 치우천왕하고. 치우천왕은 73전 73승의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의 대요의 미득하고 그래서 이 황제가 대요에게 의지하고자 했으나 대요가 도와주질 않아요. 얻지를 못하고 우의 창일이 동방에 있는 창일에게 의지하고자 했으나 부득 얻지를 못했으니 이국은 이 대요의 나라와 창일의 나라는 개치우지도해라. 모두 치우천왕의 이건 도당이었어요. 제후였습니다. 치우천왕의 제후. 대요는 상하 간지지수라고 일찍이 간지의 술법을 배웠다. 이것도 간지 다음에 이 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쓴 걸 보면은 이게
간지는 신을 부리는 이런 술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초에 시작될 때 창일은 수부도지문, 창일은 부호와 그림의 문자를 전수받았어요. 지금 그 기원전 3000년 전부터 2000년까지를 우리가 소하연 문화다. 홍산 요하 문명에서 소하연 문화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부호 문자가 나옵니다. 당시의 제후들이 망불신사자는 이 치우천왕에게 신하로서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은 여기차해라. 또한 이것 때문이었다. 사마천사기에 이르기를, 자, 사마천사기에 제일 앞부분에 이게 나와요. 제후 함내 빈종이로되, 이 꺽쇠를 쳐놓은 부분이 사마천사기의 원문이에요. 모든 제후들이 다 와서, 빈종은 따를 빈자예요.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황제 입장에서 쓰는 거죠. 모든 제후들이 다 와서 복종을 했는데 이 치우가 최이 포하야. 그런데 이 치우라는 사람이 가장 포악해서, 이제 중국은 자기 입장에서 쓰잖아요. 치우천왕이 가장 강력했다 이거예요. 예, 강성해서 천하 막능벌이라. 천하 누구도 그 치우를 칠 수가 없었다. 정벌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그 사마천사기의 원문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헌원이 섭정에 황제가 섭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리청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섭정은 집정하는 거예요. 집정. 이 쥘 섭자, 잡을 섭자로서 이것은 대신할 섭자가 아니에요. 정치를 하매, 직접 그 자기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정치를 하매, 치우유 형제 80일이나야. 치우에게는 형제가 81명이 있어가지고 병 수신이나 하며 모두 짐승의 몸에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사람의 말을 하며 동두 철액하며 청동과 철로 투구를 만들어 썼으며 식사하며 모래를 먹으며. 어떻게 모래를 먹습니까? 이것은 암염. 중국에서는 그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암염을 먹어요. 암염. 돌소금. 그 돌소금을 먹으며 조오구장. 그런데 이 조오구장은요, 이게 지금 그 장수절에 사기 정의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절의 그 사기 정의 원문에는 조립 병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립. 지을 조자에 세울 립자. 병장기. 구가 아니라 그 밑에 그 8팔자를 써서 병장기와 도극과, 즉 칼과 창은 가지가 있는 창과 테노라는 것은 어떤 장치에 의해서 화살이나 돌을 연달아 쏠 수 있는 걸 그 테노라 그러거든요. 이런 그 병장기와 칼과 가지가 있는 창과 이 테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원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옮겨 쓰면서 잘못된 거예요. 조오구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립, 립은 이 다소도자는 설립자에 틀린 글자예요. 조립, 병장기와 도극과 테노를 만들어 가지고 위진천하하니, 천하의 위엄을 떨치니, 치우는 고 천자지호야라 아니라 치우는 옛날 천자의 호칭이다. 요것은 이제 배인이 쓴 사기 집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사기의 왈부터는 사마천사기의 원문을 인용하고, 그럼 이제 사기에는 주석가가 3명이 있거든요. 배인의 사기 집회, 그 다음에 사마정의 사기 색은, 장수절의 사기 정의가 있는데, 여기 그 헌원이 섭정에서부터 위진천하까지는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는 고 천자지호야라는 것은 배인이 쓴 사기 집회에 있는 내용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그 사기의 원문과 그 주석을 모아서 문장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9번 주석을 볼까요? 49번 주석을 보면은 제후함내 빈종에서부터 천하망릉벌까지는 이게 사마천 사기의 원문이에요. 그 다음에 헌원이 섭정에서부터 위진천하까지는 장수절의 사기 정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치우는 고 천자지호야라 하는 것은 배인의 이건 사기 집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동 중에 삼성기 하는 조대기, 삼성밀기, 삼한비기. 아까 그 삼한비기 시작할 때 그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이 신시본기에 보면은 그 삼한비기를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와 사기주에서 내용을 뽑아서 이제 구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성기하는 전부 옛날 책을 인용했어요. 삼성기상은요 하나도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안암노가 완전히 자기가 쓴 거예요. 자, 법례에서 운초개연수는 삽이 완편이다. 삼성기는 완편은 아닌 것 같다 하였는데 뭐 제목이 삼성기나 이 삼성기하는요 단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내호할 단군 안검이라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군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기 이제 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여러 교수님들이 그 질문을 쭉 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뭐 한 분 교수님 질문은 제가 그 카톡으로 답장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단고기에서는 뭐 세계, 국가, 문화, 문명 이런 그 현대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런 것은 그 STB 안경전 이사장님이 쓰신 환단고기 역주본에 보면은 아주 그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사군이라든가 위만조선, 뭐 파소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요. 이 평양에는 한사군은 없었습니다. 위만이 그 쳐들어온 것이 번조선이거든요. 번한준이 거기가 어디냐면 하북성 창녀현이에요. 거기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북성 진왕도시 서쪽이에요. 거기가 이제 저는 뭐 위만 조선이라는 말을 쓰길 싫어해요. 삼국유사에서 일현 스님이 무슨 고조선 위만조선 해가지고 위만이 무슨 조선처럼 돼 있는데 위만은 우리가 절거섭이이루 도둑질했다 이렇게 삼성기 상에서는 표현했잖아요. 수남 안종복은 찬적이다. 이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다. 이렇게 했고 아주 석주 이상용 선생은 아니 위만은 강도다. 날강도다. 내일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재 신채 선생은 점잖게 그건 변방 침략사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저 우리 나라의 그 북부여의 가장 서쪽 변방 지금의 하북성 창녀현에 있었어요. 위만 왕조가 위만 정권이 이제 그러다가 그 한무제에 의해서 108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지. 평양에는 낭랑국이 있었어요. 낭랑국이.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바로 다 없어지고 이제 낭랑군만은 내려오다가 그 313년에 우리 고구려 때 이제 병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평양 한사군 평양설이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데 그럼 북한은 1963년에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북한에서는 1963년 이질인의 그 고조선 연구에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렇게 아주 분석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한사군은 뭐 이건 얘기를 하려면 워낙 긴데 아주 이덕일 박사가 한사군에 대해서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 한반도에는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뭐 근거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안병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 혹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하고 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회에 걸친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